자, 이제 여러분들 오늘 당당 근육학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진행을 할 겁니다. 이 당당 근육학 뜻은요, 여러분들하고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당당해지자. 어디 가든 당당할 수 있는 기초 근육학을 제가 설명합니다. 물론 맥락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살림 근육학, 총설 근육학, 뻔뻔 근육학, 여러 가지 타이틀의 이름은 좋지만 오늘은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레벨의 근육학 개념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 알고 있는 기존의 실력을 한 단계 올려주게끔 하는 그런 류의 강의를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 가도 당당하게 만들어 놓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당당 근육학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가 어떻게 도움이 될지 한번 쭉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저는 현재 건국대학교 산업대학원 이미지산업학과 겸임교수입니다. 또 건국대학교 화장품공학과과 또 겸임교수를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계속 현장에서 말하지만 물리치료 쪽을 전공을 했고 마지막에는 피부 미용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30년 가까이를 임상에서 하루 50명 이상씩 꾸준히 수기치료를 했었고, 또 대학의 교수로서 경기대학교 대체의학대학원, 단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그 다음에 건국대 대학원에서 강의를 계속 진행 중이고요. 또 여기에 못지않게 우리 100억샵이라는 사람들을 모시고 피부 미용인들입니다. 이들은 1인샵 피부 미용인들이 원장님들을 연순 수익의 1억을 돕겠다는 취지로 100억샵을 만들어서 매달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사이에 해부학을 통해서 약 30부 정도의 카데바를 보고 약 350시간 정도를 해부학실에서 지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경험론과 임상을 하면서 30년 동안 하루에 50명씩 만졌던 사람의 몸에 대한 얘기, 눈으로 확인했던 두 개의 얘기를 비교해가면서 인체는 어떻게 만져야 되고 어디 부분을 케어해야지 어떻게 좋아지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제가 이제 해부학을 다녔던 모습이고요. 이게 이제 카데바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카데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손으로 지금 저 좌골신경을 잡고 있는 모습이에요. 좌골신경. 네. 이쪽으로 영상을 안 찍는 이유가 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현장에서 봤던 그 느낌도 있고요.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겠으면, 자, 요 카데바는 70이 넘으신 분의 몸입니다. 근데 이분의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근육과 지방을 구분하자는 거죠. 피부를 벗겼더니 눈에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뭡니까? 지방. 지방이죠. 자, 그 다음에 근육이 보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수기를 할 때 피부를 만지면서도 근육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육. 자, 만지면 근육이 만져진다는 게 아니라 처음에 손대는 거는 지방이다. 맞죠? 피부다. 스킨, 피부 밑에 이제 지방. 지방 밑에 천층이라는 근육이 나옵니다. 그리고 천층 밑에 심층 근육이 나오고 심층 밑에 최심층이 내려가죠. 다시 설명하면 피부, 지방, 천층, 여기서부터 근육이에요. 심층, 최심층 이렇게 나눠지는데, 우리는 통증의 주 메카가 어디입니까? 라고 제가 늘 설명했을 때는 요 심층입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몸을 만지거나 사람의 몸을 케어를 하고 싶을 때 변화를 일으키고 싶으면 나의 손은 그 사람의 심층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위에서 거치는 게 피부, 두 번째가 지방, 세 번째가 천층, 네 번째가 심층, 다섯 번째가 최심층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람의 몸의 변화를 일으키려면 최소한 심층까지 가야 된다. 또 이 사이사이에 늘럽거나 어떤 조직의 문제가 생기면 부드럽지가 않은 상황이 되죠. 우리는 근막이라는 조직으로 쌓여 있습니다. 자, 근막은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하나의 조직을 싸고 있는 막이다. 이 막이 쌓여있는 이 막끼리 서로 붙지 않고 때로는 연결돼서 미끄러지는 현상도 이뤄내고 또는 유기적인 현상을 서로 공존하게 됩니다. 얘네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큰 선의 그림을 연결되는 선상 또는 근육의 연결을 근막경선의 그림으로 보고 사람의 몸이 언제부터 좋아지지? 어떻게 하면 좋아지지? 라는 또 그림을 찾게 됩니다. 사람의 몸이 좋아지는 상황이 어디고 어느 순간에 변화가 일어나고 어느 순간에 어디까지 만져야 될지라는 그림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이 일을 오래 하면서 꽤 오래전에 어떤 분을 만났어요. 이 일을 거의 80년 가까이 있는 되게 고령의 고수를 만났는데 제가 이제 그분에게 매달렸습니다. 선생님은 사람의 몸을 그렇게 오랫동안 만지면서 좋아졌던 원리가 뭡니까? 라는 걸 여쭤봤어요. 어디 만지면 좋아집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선생님은 종이에다가 이런 한자를 써줬어요. 사람의 몸이 좋아진다는 건 결국 피다. 피라는 현상이 예를 무는 게 아닙니다. 진짜 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 얘기했던 거는 서큘레이션, 순환을 얘기하는 거고, 순환의 한 과정이 우리 인체에서 변화가 되고 좋아진다라는 하나의 그림을 보여주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선생님, 그렇다면 사람의 몸이 피가 순환이 될 때 어떤 작용이 되길래 좋아집니까? 라고 할 때 참 오랜 침묵이 흘렀고, 그거는 제 몫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뒤지고 또 많은 임상을 하면서 저 나름대로 이론을 정립시킵니다. 이론을 정립시켜서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린 거는 어디 가서든 너 나 왜 만지는데, 나 어깨가 아픈데 왜 종아리를 왜 만지는데, 너는 왜 자꾸 사람 몸을 주물르려고 하니, 너는 틀어진 몸을 자꾸 우두둑 하고 자꾸 뼈를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너는 어떠한 원리로 자꾸 사람 몸을 만지는 거야? 라고 할 때 당당하게 A4지를 딱 꺼내가지고 쫙 그리면서 설명하는 이론이 되고자 한다는 거죠.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은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될 때 좋아지는지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는 써서 종이다 들고 다니면서 계속 외우셔야 돼요. 언제까지? 외워질 때까지. 인디안이 기우제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온대요. 왜?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 지낸대요. 여러분들의 머리는 믿지 마십시오. 저 또한 제 머리를 믿지 않습니다. 저는 공부할 때 그거 늘 그랬어요. 내가 이게 안 외워지면 저는 내가 익혀질 때까지 계속 봅니다. 지겨울 정도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락을 공부할 때 경락을 하루 하나 뭐 수태훈 폐경을 공부해야 되겠다 그러면 하루 종일 폐경락만 놓고 쳐다봅니다. 근데 오늘 보면 안 보면 내일도 보고 또 안 되면 또 모레도 보고 아침에 안 외워지면 저녁에 데리고 와서 거실에다 놓고 보고 거실에 놓고 안 외워지면 아침에 또 출근해서 계속 익혀질 때까지 하면 됩니다. 지금 하는 거는 여러분들 시키진 않을 거니까 오늘 딱 얘기하는 것들 본인이 가서 A4지 한 장에다가 처음에서 끝까지 쫙 그려가면서 썼을 때 내가 마음적으로 흡족을 하고 상대방이 이해를 하는지 이거 반복적으로 연습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누가 건드려도 3초 안에 그 발이 타다다다닥 나갑니다. 자, 설명드립니다. 사람이 있습니다. 자, 사람이 있고요. 이 사람은 심장이라는 게 있어요. 하트, 심장이 있어요. 우리는 심장은 피를 보내는 곳입니다. 잘못 이해하시면 심장은 돌리는 곳입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심장은 피를 보내는 곳이다. 자, 지금 제기하는 거는 의학적 관점이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수기학적 관점에 우리가 얘기하고는 사람의 몸을 보는 관점에서 누구의 법칙이다? 신원범위의 생각의 관점이니까 누가 욕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제 관점입니다. 자, 심장에서 피를 내려보내요. 전신으로 왔어요. 자, 전신으로 피가 내려갔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심장의 역할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심장에서는 보내는데 돌려받아야 되겠죠. 자, 그럼 올라가야 됩니다. 심장에서 피를 내려보내는 걸 우리는 동맥이라고 얘기합니다. 동맥이라고 얘기하고 영양분과 산소와 포도당을 가지고 쫙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전신을 쫙 주고 나서 찌꺼기를 돌려받아서 이제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죠. 우리는 이 혈관을 정맥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심장은 중력의 에너지와 박동의 에너지가 같이 합체돼서 쫙 움직일 때 피가 내려가는데 올라올 때는 얘의 에너지가 아니라 정맥 안에 판막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판막이 들어있어서 피가 올라가면 문이 닫히면서 이렇게 올리게 됩니다. 이렇게 올려주는데 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바깥에 근육의 수축과 이완입니다. 근육인데 그렇다면 결국 혈액순환이라는 것은 근육의 수축과 이완이고 근육의 숫자를 이해하면 또 되겠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체 근육은 650개의 근육이야. 그렇다면 순환과 연결될 수 있는 이 650개 근육만 잘 돌면 몸은 치유의 반응이 잘 일어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돼요.
그래. 그러면 650개의 근육이 한 번에 움직이거나 최대한 많이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했더니 여기에 복식호흡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자,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숨을 뱉으면 복식호흡의 계통에서 호흡이 일어나면서 피는 돌게 되죠. 자, 그런데 이렇게 복식호흡에 관여되는 것이 어디야? 라고 했더니 여기가 횡격막이죠. 자, 횡격막. 횡격막은 여기에 갈라져, 여기에서 위하고 아래를 분리하면서 간하고 내장기들이 붙어있고 앞에는 장요근이 붙어있고 뒤에는 요방형근이 횡격막에 붙어있어요. 그래서 호흡과 연관되는 곳인데 이 횡격막이 결국 복식호흡하고 연관되네. 결국 혈액순환인데 그러면 그 횡격막은 근육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 횡격막을 지배하는 신경은 어디니? 라고 물어봤더니 경추 3번에서부터 5번이 횡격막의 지배 신경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그래. 결국 혈액순환이라는 거는 심장에서 피를 내려보내는 거고 심장에서 내려갔던 게 정맥의 순환을 근육을 통해서 일으키게 하는데 이렇게 근육의 힘에 주관하는 대부분은 복식호흡이고 복식호흡에 관여되는 것은 결국 횡격막이네. 근데 횡격막의 그 뿌리가 어디야? 경추 3번하고 5번이네. 그렇다면 우리가 제대로 된 목의 각도, 제대로 된 목의 중력 산안에 들어있을 때 우리 몸은 복식호흡을 통해서 호흡을 한다면 횡격막이 충분히 움직일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 결국 치유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네? 라는 하나의 전제 조건을 집어넣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목이라는 어떤 항상 그게 있어요. 제가 어디에다 막대기를 하나 세웠어요. 막대기를 하나 세웠더니 얘가 일로 넘어갈 것 같아요. 넘어갈 것 같아가지고 제가 여기다 막대기를 하나 이렇게 지탱해서 세워놓습니다. 근데 안 넘어갑니다. 그러면 제가 이 막대기를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얘를 제거하는 방법이에요. 그죠? 우리 이런 작용을 반대의 힘, 기항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상하 2두근이 팔을 구부리게 하면 3두근이 늘어나게 하는 어떤 힘의 반대 방향적인 기항의 작용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수기를 하면서 도대체 이 목은 어디서 잡고 있을까? 그래서 목에 있는 승모근, 두판상근 여러 가지 근육을 봐도 목 쪽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찾아낸 거는 유두 위에서 고객의 손으로 딱 올렸을 때 새치 위 자리 여기서 목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또 목을 풀려면 유두 위, 새치 위 자리가 결국 경추를 잡고 있는 포인트다. 다시 한번 연결해 볼게요. 혈이라는 단어를 썼고 피가 돌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피가 돌았던 동맥이고 얘를 올리는 것은 정맥이고 얘를 움직였던 것은 복식호흡이고 횡격막이고 경추 3번하고 5번인데 그거를 반대 힘을 잡고 있는 것이 결국 이 자리라면 나는 이 사람의 몸을 좋아지기 위해서 여기를 풀고 있네? 라는 첫 번째 단어가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놓고 제가 전제 조건 합니다. 그래서 어쩔 건데? 그래서 여기까지 피가 돌아서 어쩔 건데? 피가 돌면 어쩐데? 분명히 혈이라는 단어가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뒤에 곧 답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렇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지거나 사람을 건드려주는 칼을 쓰지 않고 약을 쓰지 않고 사람의 몸을 만져서 좋아해서 우리가 뭘 만들어주냐면 그 사람의 자연 치유력이라는 걸 만들어준 거예요. 자, 자기 몸이 치유가 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이 사람 몸이 좋아질 수 있는 치유의 상황은 일단 두 가지를 정의합니다. 하나, 제가 여러분들이 뭐라 했으면 피가 돌아야 되고 중력선 안에 들어와야 돼 라고 했었습니다. 그래비티 라인 안에 들어오면 우리 몸은 치유력이라는 게 생겨. 근데 여기에서 전제 조건이 피가 뭐냐면요. 이렇게 피가 돌고 나면 내장기가 작동을 해요. 내장기가. 자, 우리는요. 머리라는 부분이 있어요. 머리에 뇌가 들어있어요. 뇌, 브레인, 뇌가 있어요. 그 다음에 횡격막을 기준으로 저 밑에 위에는 심장하고 폐가 있고 여기에 장기가 있어요. 내장기. 내장기가 있는데 모카토곰수의 오장육부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우리는요. 뇌가 죽어도 내장기가 살아있으면 그 사람이 살아있다라고 표현을 해서 뇌사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아직 죽었다고 표현을 함부로 안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의학적으로 뇌사도 사망이다라고 이제 판명하게 하지만 일반적인 생각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두 번째, 그렇다면 내장기가 다 죽으면 뇌는 죽어요. 자, 어떤 게 기준일까라는 생각이에요. 내장기가 죽으면 뇌가 죽어. 뇌가 죽어도 내장기는 살아있어. 나는 치유의 관점에서 고객이 자연 치유력이 일어나게 하려면 뇌를 살리는 건가 장부를 살릴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혈액이라는 거는 동맥에서 정맥을 통해서 한 바퀴 돌고 나면 그때서부터 내장기가 움직이는 치유 반응이라는 게 장부를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해요. 자, 고객이 와서 제가 계속 치료받는 겁니다. 만성질환 또는 자가면역 질환 사람들을 눕혀놓고 그 사람들의 호흡을 하는 것을 봅니다. 대부분이 복식호흡을 못합니다. 호흡이 짧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치유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은 일단은 치유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횡격막 호흡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배에다 손을 대고 복식호흡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피가 펌핑 작용이 일어나면서 순환이 일어나는데 여기에서 얘는 심장은 충분히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밑으로 올려주는 어떤 에너지가 또 떨어져 있더라는 거죠. 이게 제가 공통적으로 찾는 거예요. 뭐냐면요. 근육량의 80%는 배꼽 밑에 하지에 있어요. 그 중에 중심이 종아리에 있는 승산이라는 자리인데 가스트로스 네미어스 솔리우스라고 하는 우리 종아리에 있는 근육이 있어요. 가재미근. 그죠? 근데 그쪽 종아리 쪽에서 수축과 이완을 해주면 이 심장의 역할을 해주듯이 피가 올라가는데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순환이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적인 게 종아리에서 펌핑 작용이 안 되고 종아리가 터질 것처럼 아프다는 얘기죠. 왜? 정체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반응이라는 걸 일으켜서 피를 돌릴 때 내장기의 반응이 일어날 때 반드시 선행적으로 풀어줘야 될 것이 종아리를 풀어야 되겠구나 라는 답을 찾게 돼요. 종아리를 풀어야 되겠다. 종아리를 충분히 풀어서 피를 돌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줘야지 치유 반응이 일어나겠다는 답이 나오죠. 두 번째는요. 자, 우리가 장부라는 개념을 얘기했어요. 장부는 내장이 있지만 여기를 항상 얘네들의 지배하고 움직이는 뿌리가 어디니라는 걸 생각합니다. 뿌리가 어딘데? 자, 위에 뿌리는 어디야? 위를 지배하는 뿌리가 어디야? 흉추 12번이네. 폐의 뿌리는 어디야? 흉추 3번이네. 간의 뿌리는 흉추 9번이네. 위에 뿌리는 흉추 12번이었던 거를 이렇게 하나하나를 우리가 배수열이라고 놨어요. 하나하나의 자리, 배수열. 자, 배수열 써드릴게. 3번 폐, 4번 심포, 5번 심장, 흉추, 9번 간, 12번 위. 얘는 외우세요. 제가 왜 자꾸 흉추만 얘기하냐면 제가 핵심적으로 고객들 관리할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포인트는 결국 등이다. 그것도 어디다? 소라식이라는 흉추다. 흉추라는 얘기예요. 흉추를 살리면 몸이 살아나기 때문에 흉추 부분을 푸는데 내장기를 관여하는 뿌리는 흉추에 있지만 또 다른 뿌리가 또 이 뇌에도 있더라는 거죠. 그 뇌가 어디 있냐면요. 경추 1번과 2번 위에는 뇌간이라는 곳이 있어요. 경추 1번은 도넛처럼 생겼고 2번은 핫도그처럼 생겼고 그래서 여기에는 물렁뼈가 없고 제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1번과 2번을 상경추라 부르고 의학용어로는 어퍼서비컬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상경추를 문제가 생기면 인체에서 4가지 문제가 일어납니다. 혈압이 오르고 뇌압이 오르고 림프순환이 안 되고 640만 주의 뇌신경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했죠. 여기가 문제가 생기면 뇌압, 혈압, 림프순환 문제가 생기지만 바로 위에 1번 위에 브레인스템이라는 뇌간이라는 뇌가 자리 잡고 있고 이 뇌간에는 연수가 들어있어요. 연수에서는요. 뇌신경 10번 미주신경이 나와서 이 앞을 지나서 모든 내장기를 다 관여하는 신경이 내려옵니다. 다시 정리하면 척추 사이사이에 배수열이 하나씩 장기를 관여하고 여기는 하나하나씩 관여를 하는 것이고 한 번에 뇌신경이 또 관여하고 또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대뇌장 신경주기라고 해서 5번하고 9번 사이에 또 장부를 관여하는 포인트가 나옵니다. 결국 우리는
혈액을 돌렸어요. 그랬더니 내장기에 치유 반응이 일어나요. 치유 반응이 일어나려더니 장부에도 뭔가 에너지가 둬야 되기 때문에 얘 뿌리를 건드려야 돼요. 배수혈을 건드려요. 내장기에 모든 에너지를 돌려줘야 되겠어요. 미주신경을 건드려야 돼요. 근데 펌핑이 안 되는 피가 종아리 풀어야 돼요. 자, 그리고 상경추를 풀어줘서 뇌간의 흐름과 뇌압, 혈압, 림프순환, 640년조의 뇌신경 흐름을 원활하게 해야 돼요.까지 끝났어요. 자, 그러면 이제 피가 돌았어. 호흡도 일어나네. 그 다음에 각 장부에서 작용을 하네. 뭔가 치유력이라는 에너지가 돌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막힘없이 흘러가야 된다는 거죠. 냇가에 물이 흘러요. 근데 갑자기 돌이 껴있어. 큰 돌이 있으면 물은 거기를 못 내려가고 뱅뱅뱅뱅 돌든지 뭔가 또 다른 길을 찾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인체는 어떤 흐름이 있더라. 그 흐름에 반드시 사람이 걸리는 곳이 있더라. 차량은 고장나는 곳이 엔진오일, 미션오일, 타이어. 여기 주로 고장나. 브레이크 라이닝. 그러면 우리는 늘 거기를 점검하듯이 인체도 꼭 점검하고 손을 대면 꼭 좋아지는 자리가 있더라. 그렇게 돌이 걸려있듯이 그런 자리가 인체에는 몇 군데가 있나도 제가 찾기 시작을 해요. 그랬더니 첫 번째가 머리에서 걸려있더라. 머리 우드에 그 근막이 걸려있어서 머리에다 손을 줬더니 머리 몸에 근막이 풀려서 치유 반응이 일어나더라. 결국 유튜브에 제가 올렸던 것 중에서 지방에서 강의할 때 40몇 년간 팔이 안 내려갔던 사람은 머리에 손 내렸을 때 손이 내려가는 현상이 나타나요. 손이 내려가는 걸 보지 마시고 왜 그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고 나면 몸은 치유력의 에너지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다 손을 댔어요. 또 두 번째는 이제 전체의 근막이 풀렸는데 장부의 근막을 풀어야 되는데 너무너무 아이러니한 거는 엄마랑 아기랑 탯줄로서 서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기가 태어나면 탯줄은 제거가 되고 아이도 독립적인 생활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어릴 때 엄마가 절대로 배꼽을 파지 말라는 어떤 심한 명령을 해줬어요. 그래서 참 몰래도 파봤잖아요. 근데 이 배꼽 뒤에는 뭐가 있을까라는 거죠. 한의학에서 심걸이라고 부르는데요. 전기 코드가 있던 곳을 벽에다가 아무리 시멘을 바르고 합판을 대도 그 뒤에는 전기가 있는 것처럼 배꼽 뒤에는 아직도 어떤 선이 모든 내장기랑 연결되어 있다라는 전제 조건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배꼽 주변을 풀어주면 장부의 에너지가 풀리겠네. 자, 그러면 치유의 에너지가 돌겠다. 다시 얘기하면 뇌가 죽고 장기가 살아도 사람은 산다. 그러나 장부가 죽으면 모든 몸은 죽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장부를 살려야 되네. 그렇다면 그 키포인트가 어디야? 배꼽이었구나. 신골이라는 주변을 뜯어서 풀어서 소통을 시켜야 되겠다. 요 그림을 갖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까지 돌고 되면 이제 우리가 하지 에너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하지. 옛말에 아무리 중병을 걸려도 걸으면 산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걸으면 산다. 왜 우리가 중병에 걸리고 몸이 아파도 걸으면 산다라는 소리 하냐면 걸어서 산다는 게 인생을 산다는 게 아니라 걸으면 우리 몸에서 하지의 근육이 움직이게 돼요. 하지의 근육이 움직이게 되면 결국 혈액순환이라는 게 일어나고 혈액순환이 일어나면 치유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에 어떤 질환이 있어도 걸으면 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운동이 뭡니까 물으면 일단은 복식호흡 하면서 걷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치유 반응에서 이 엉덩이까지 이제 제가 이제 엉덩이를 얘기할 건데 상체까지 해결되고 나서 엉덩이 부분에 중둔근이라는 부분을 포인트를 보게 돼요. 중둔근을 뜯었더니 풀었더니 하지의 에너지가 살고 또는 몸 안에 돌아가는 어떤 큰 순환의 서큘레이션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세 가지를 다시 정리합니다. 피를 돌리자. 복식호흡을 하자. 그 뿌리는 목이다. 근데 목에 잡고 있는 뿌리는 반대의 기랑은 여기 있다. 그랬을 때 우리 내장기는 작동을 한다. 이 내장기의 뿌리가 배수혈이 있고 미주신경이 있고 대내장신경주의가 있고 여기를 돌리려면 종아리가 피가 돌아야 되고 또 머리에서 걸려있는 근막이 풀려야 되고 배꼽에서 걸려있는 오장육부에 그 에너지가 풀려야 되고 하지 쪽에 근막이 걸려있는 엉덩이를 푼다면 우리 인체는 치유의 사이클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세 군데를 설명한 모든 곳은 어떠한 고객이 오든 간에 계속 만져주고 어떤 고객이 오든 간에 계속 치료해놓은 테크닉이 들어가야지 치료의 반응이 된다는 겁니다.